공룡은 1억 6,500만 년 이상 지구를 지배해왔으며 공룡의 후손 중 일부는 오늘날에도 지구 위를 걷고 있습니다. 현대의 새는 우리가 수강류라고 알고 있는 무서운 육식 공룡 그룹에서 진화한 것입니다. 공룡의 역사는 약 2억 5천만 년 전인 중세대에 시작되었으며 다이노소로모프라고 불리는 생물들이 지구를 돌아다녔어요. 이들은 브론토사우루스나 티렉스와 같은 공룡의 모습과는 달랐어요. 하지만 공룡은 바로 이 그룹에서 진화했습니다. 이 생명체는 네 발로 걸었고 집고양이만큼 컸습니다. 하지만 길고 가느다란 발다리를 가진 이상한 도마뱀처럼 보였기 때문에 친근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예상했겠지만 먹이사슬의 최상위에 있는 동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빠르고 민첩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적응하여 직립보행을 시작했고 다리는 몸 옆이 아닌 몸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다이노소로모프는 꼬리가 길어지고 다리 근육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목은 새로운 자세를 지탱하기 위해 더 튼튼해졌고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엉덩이 뼈도 더 커졌습니다. 공룡이 등장한 시기는 2억 4천만 년에서 2억 3천만 년 전 사이였어요. 공룡의 이름은 끔찍한 도마뱀이라는 뜻의 다이노소리아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공룡 화석은 아르헨티나에 살았던 이 공룡들의 것입니다. 이 공룡은 더 오래되었지만 진짜 공룡인지 아니면 그 친척인 다이노소로모프인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공룡의 조상들의 크기를 고려할 때 공룡은 처음에는 개나 말 정도의 크기로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공룡의 종류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로 돌아간다면 두 발로 걸어다니는 파충류만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더 흥미로운 그룹, 예를 들어 이 공룡과 같은 작고 빠른 포식자 그룹이 생겼습니다. 이들은 모두 익룡을 포함하는 조룡의 범주에 속하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공룡이 아닙니다. 일부 다이노소로모프는 공룡으로 진화하면서 발과 같은 특정 이점을 얻었습니다. 덕분에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죠. 어떤 공룡은 손으로 먹이를 잡을 수 있었고 어떤 공룡은 나뭇가지를 잡을 수 있었죠. 발을 움직임으로써 얻게 된 자유로움은 나중에 일부 공룡이 새로 진화하고 날기 시작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룡은 아마도 온혈 동물이었을 거예요. 이는 공룡이 항상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파충류처럼 주변 환경에 의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파충류는 냉혈 동물이므로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주변 환경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공룡이 처음 나타난 후 수천만 년 동안 동물의 왕국을 지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악어가 먹이사슬에 정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주라기가 시작되면서 거대한 식물을 먹는 공룡인 새로운 종류의 공룡인 용광류가 등장했습니다. 브라키오사우루스와 같이 꼬리와 목이 길고 다양한 높이의 식물을 먹을 수 있었던 공룡을 아시죠? 알로사우루스는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또 다른 유명한 공룡입니다. 꼬리에는 가시가 있고 등에는 뼈로 된 판이 있는 스테고사우루스를 잘 아시죠? 주라기 시대는 공룡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한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백악기가 도래했고 마침내 이 웅장한 짐승은 명성의 정점에 이르렀어요. 바로 강력한 티렉스가 왕좌에 올라 먹이사슬의 정점에 올랐던 시기였습니다. 티렉스는 약 28년 정도 살았지만 성체 크기가 정말 빨리 커졌습니다. 당시에는 살아남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의 범주에 속하는 티렉스는 과학자들에 의해 아주 어린 나이에도 사나운 공룡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과학자들은 7,500만 년 전에 10대 티라노사우루스 화석을 발견했는데 뱃속에 2마리의 새끼 공룡이 있었어요. 연구진은 티라노사우루스가 어렸을 때는 공룡 사촌인 시티페스와 같은 작은 공룡을 잡아먹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무리와 함께 어울려 식물을 먹고 살았던 평화로운 거대 공룡들과 같은 더 큰 사냥감을 찾아 나서기 시작했죠. 하지만 두려움의 대상은 대형 포식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벨로시랩터라는 빠르고 영리한 생물이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난 모양의 발톱으로 먹이를 잡는 비늘 모양의 공룡이 아니었어요. 몸 전체가 깃털로 덮여 있었고 늑대 크기인 45kg까지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잘못된 상식을 깨자면 벨로시랩터는 무리를 지어 사냥하지 않았습니다. 벨로시랩터는 혼자 사냥하는 것을 선호했고 발톱을 먹이를 베는 것이 아니라 움켜쥐는 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티렉스와 벨로시랩터는 수강류에 속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오늘날의 새가 진화한 생물입니다. 하지만 벨로시랩터는 깃털로 덮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날 수 없었습니다. 위시본의 모양이 비행에 적합하지 않았고 발이 너무 짧았기 때문이죠. 백악기 시대에는
하늘을 나는 공룡인 프테라노돈이 하늘을 점령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게 더 나았을지도 몰라요. 6,600만 년 전 어느 불행한 날 소행성이 지구를 강타하기 전까지는 공룡에게 모든 것이 정말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행성 자체로 모든 공룡이 바로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소행성은 환경의 변화를 일으켜 생존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당시 지구에 살던 동물의 약 75%가 멸종했습니다. 소행성은 정말 컸습니다. 지구에 충돌했을 때 유카탄 반도에 거대한 분화구를 만들고 많은 파편을 대기 중으로 보내 태양을 바로 차단했습니다. 몇 달 동안 짙은 먼지 구름이 햇빛을 차단했습니다. 우리의 고향인 지구는 이전보다 더 어둡고 추워져 식물에게 좋지 않았습니다. 식물을 먹던 생물들도 이러한 변화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 대부분의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마침내 먼지가 거치고 나자 충돌 후 발생한 온실가스로 인해 기온이 단기간에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몸무게가 25kg이 넘는 육상 동물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식물의 수는 줄었지만 동물보다는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식물의 꽃가루와 씨앗은 정말 엉망인 환경에서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진 것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남아있던 씨앗입니다. 소행성 충돌 이후 꽃피는 식물이 지구를 지배했습니다. 새가 아닌 공룡들도 모두 멸종했습니다. 일부 종은 새로 살아남았어요. 처음에 이 용감한 생존자들은 몸집이 작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새는 더 큰 크기로 진화했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의 다른 지점에 충돌했다면 많은 생물과 식물의 운명이 크게 달라졌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소행성이 몇 분만 더 늦게 떨어졌다면 더 깊은 바다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더 적은 양의 암석이 기화되어 떠올라서 태양의 온기와 빛을 덜 차단했을 겁니다. 이 시나리오였다면 아마도 공룡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 트리케라톱스는 새와 공통점이 전혀 없는 마지막 공룡 중 하나였습니다.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들 중 일부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겠지만 진화는 멈추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른 형태로 존재했을 거예요.